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야단치며 속상해하며 속앓이를 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천사 같은 아이가 왜 변해가는 걸까요?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던 착한 아이가 밥 먹지 않고 부모와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혼자 있고 싶어 할까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던진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 부정적인 말들로 아이의 감정에 상처 주기 등 이런 문제로 인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동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지만 사실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7가지 부모가 아이를 망치는 유형을 살펴보면서 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치형 부모. 갓난아기 때부터 아기는 침대에 몇 시간 동안이나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고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든 적도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술을 마시러 밤에 자주 나가곤 했는데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아기가 먹을 저녁도 챙기지 않았죠. 두 번째, 유기하는 부모. 평일엔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주말에 같이 있을 때는 피곤해 잠을 자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거나 부모에게 질문이라도 하면 귀찮게 굴지 말고 나가서 놀아 라고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관심받길 바라는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면서 부모는 본인들 쉬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이 2가지 유형의 경험을 했다면 자신을 계속 방치하고 유기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자신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자신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약한 존재여서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힘이 생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아이를 지금 성인이 된 내가 돌봐주고 감싸주세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멈춰질 즈음 마음속 내면에서 과거에 억눌려 느끼지 못했던 본인의 욕구들이 조금씩 알아차려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소유하려는 부모 유형. 어려서부터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좋게 잘라주었고 자전거 보조바퀴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으니 보조바퀴만도 7살 될 때까지 타게 했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방 청소를 직접 해주셨고요. 친구를 만날 때도 엄마가 정해주는 친구와만 만났습니다. 부모의 욕구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부모에 의해 성장과 발달을 막게 되고 잠재력을 제한하고 맙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왔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자유롭게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통제형 부모 유형. 어머니는 아이에게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의 청소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칭찬이라도 해줬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의 마음은 들 수가 없었죠. 한 번은 부엌을 닦아달라고 시켰는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집안을 구석구석 검사를 하셨죠. 그러더니 조그마한 얼룩을 발견하고는 분노를 터뜨리고 소리를 다그치자 다시 얼룩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얼룩이 없어졌을 무렵 아이의 손가락은 멍들고 피가 나고 있었죠. 이런 부모 아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아기 코끼리를 작은 나무에 묶어놓고 키우게 되면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무를 뽑을 거뜬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작은 나무 뿌리에서 벗어나 보세요. 작은 경험들이 모여 점점 자존감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완벽주의 부모 유형. 아버지는 아이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길 바랬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 A 학점을 받길 원했으며 학급에서는 꼭 반장이 되어야 했고 공부를 잘 해야지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며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부모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해야 했죠. 6번째, 비난하는 부모 유형. 아이가 던진 공이 실수로 이웃집 창문에 맞아 깨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는 갑자기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이 멍청아! 누가 그렇게 집 가까이서 붙어서 놀래? 유리창 값까지 물어줘야 하잖아.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아니? 그런 말과 함께 경멸하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완벽주의나 비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속에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은 shame이라는 영어처럼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자신의 마음을 자꾸 숨기고 주변 사람들과 벽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하는 완벽주의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또 수치심을 느끼면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심과 분노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부끄러운지 물어보고 그 부끄러운 것을 찾았다면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부끄러웠던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면 더 이상 수치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분노와의 연결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7번째, 나르시시스트 부모 유형.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이 가지고 있었던 나르시시스트, 예솔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본인밖에 모르게 되면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슬플 때는 달래줘야 하면서 정작 자신은 뒤로 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부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행, 새로운 만남, 창조적인 활동, 부모와 관련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독립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이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부모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으셨나요? 아이를 사랑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부모의 마음부터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다음과 같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며 웃어주고 자주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세요. 아이가 다가와 말을 걸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주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세요. 학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 자체만으로 사랑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